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게스트분 모시고 촬영 진행해 볼 건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학부에서 철학 전공하고 있는 심우진입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MBTI INFP. INFP. 그 중에 뭐가 제일 높으세요? 아무래도 I가 가장 높게 나오고 이렇게 좀 판 깔아주면 잘 못하는 편. 일단 오늘 나오셨으니까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하고 바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즘 가장 흥미있게 하고 있으신 일 있으신가요? 요즘 좀 많이 바쁘게 살고 있어요. 제 개인 공부도 있고 학교에서는 지금 학회장 일도 하고 있고 따로 카페 알바도 하고 있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고 있어서 이게 흥미를 느낄 새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형님께서 하고 계시는 공부라고 하면 어떤 공부를 공부하고 계세요? 최근에 문부과학성 장학생 시험을 준비를 하느냐고 영어 공부랑 일본어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철학이 전공이고 철학으로 대학원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공부를 하면서 혹시 필기시험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 제가 쓴 연구 계획서도 다시 읽어보고. 장학생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어떤 단체나 아니면 어떤 일을 위한 장학생이세요?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학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문부과학성 장학생이 되면은 좀 이제 편하게 유학을 갈 수 있는 거고 돈 걱정 없이 다녀오고 싶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왜 결심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본 철학자를 좀 깊이 연구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한국에는 책이나 논문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게 가장 편하겠다. 아까 카페에서 일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카페 알바 하시는 거 어떠세요? 이 적성에 좀 맞는 것 같으세요? 카페 알바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제 적성에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지만 나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경계감을 갖고 있어요. 특히 어느 부분이 좀 안 맞으셨던 것 같아요? 사람을 이제 손님으로서 접객하는 일 자체가 이제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몸이 힘들다기보다는 계속 웃고 있어야 되고 목소리도 지금보다 훨씬 좀 더 카랑카랑하게 손님!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으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동안 하셨던 알바 중에서 약간 특성이 맞는다고 생각하셨던 거 있어요? 이제 일본어로 동시 통역을 2번 정도 했는데 이것도 서비스업이긴 한데 이거의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평소에 만날 수 없는 대학 교수라거나 집단이나 회사의 CEO라거나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또 나를 그만큼 존중해 준다는 게 느껴져서 장점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럼 통역 일을 하실 정도면 일본어가 되게 능숙하실 텐데 언제부터 일본어를 공부하셨던 거예요? 일본어를 처음 공부해야겠다 마음 먹은 건 중학교 1학년 때 진지하게 일본어를 공부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째는 이제 그 당시에 게임들이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잘 나오질 않았어요. 보통 일본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당시에 이제 게이머즈라고 하는 게임 잡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게임 이 번역을 같이 해서 넣어주는데 그 책이 그 당시에 한 1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중학생이 스토리를 알아가면서 하기 위해서 게임 가격에다가 플러스 13,000원을 더 지불을 하기가 그것도 좀 부담스러웠고 그걸 항상 펴서 사전 찾듯이 하면서 이제 게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수능 공부를 하기가 싫어서 혹시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걸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걔네는 공부를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맨날 놀고 있거든요. 얘네는 공부를 잘 안 하는구나. 나도 거기 가서 같이 놀아야겠다. 일본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성공하셨나요? 일본 고등학교?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들은 바로는 일본에 여자친구분이 계시다고 알고 있고 연애 기간이 엄청 길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여자친구분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차라리 여자친구 덕분에 저는 뭐 여자친구랑 대화했을 뿐인데 일본어가 좀 많이 늘었네요.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옛날에 헬로톡인가?
네. 그런 이름의 어학 공부를 도와주는 어플이 있었는데 내가 배우고 싶은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어플이 있어요. 일본어 이제 회화 공부를 하려고 그 다운 받았다가 고3 한 4월쯤에 그 어플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이제 그게 지금의 여자친구였던 그러면 온라인으로 교류를 하시다가 고3이 끝나고 만나신 건가요? 처음으로 이제 서로 대면해서 만나게 된 게 여자친구가 고3 여름방학에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혼자 이제 관광하러 오는 거면은 내가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어울려서 놀다가 여자친구가 일본으로 돌아간 다음에 사귀게 됐죠. 여자친구분이랑 이제 형님이랑 지금 장거리 연애 중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약간 힘든 점 그런 건 없으셨나요? 네. 당연히 이제 자주 못 보고 보려고 하면은 시간이나 금전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것들이 사실 가장 큰 단점이죠. 유학 가시면 그래도 자주 뵙게 되겠네요. 그것도 있죠. 간절을 하시겠어요? 간절하죠. 제발. 그 국제연애에 좀 색다른 점? 아 이건 좀 특별하다 그런 것 좀 있나요? 우선 모두에게 모든 연애가 다 특별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실제 연애를 해서만 느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언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이제 문화도 많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국적이 다르다는 거는 상당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당연히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게 행동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좀 다르게 생각하네? 그런 소소한 차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로는 아와세 밭이라고 하는데 젓가락과 젓가락을 통해서 뭔가 물건을 전달해주면 안 돼요. 뭐 고인의 몸을 화장하고 남은 부분을 젓가락으로 이제 옮기거든요. 그런 풍습 때문에 젓가락에서 젓가락으로 옮기면 안 된다. 아 그럼 반찬을 뭐 이렇게 젓가락으로 덜어주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그래서 깻잎 논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 젓가락으로 잡아주면 안 되니까 오. 애초에 깻잎 논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질문이긴 한데 국제 경기 한일전이 있으면 서로 갑자기 막 어색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요? 참 다행히도 저랑 이제 여자친구가 각자의 나라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을 응원하고요. 여자친구도 한국을 응원해주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처럼 한일전에 강하게 응원을 하진 않고 그냥 누구나 이겨라 이 정도. 국제 연애시면은 작년 재작년까지 엄청 코로나가 심했었잖아요. 코로나 기간엔 여자친구분이랑 어떻게 얼굴은 보실 수 있었는지 아니면 영상 전화로 봤죠. 코로나 기간 내내 못 보시는 건가요? 그랬죠. 한 3년 정도 됐던 것. 2022년 10월부터인가 풀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당연히 제가 이제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못 갔고 방학을 하고 12월 말에 이제 일본으로 가서 한 3년 만에 만나게 됐죠. 다시 만났을 때 어색하진 않으셨어요? 아 근데 신기한 게 전혀 안 어색했어요. 저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막 너무 반갑고 여자친구 얼굴을 보니까 고향에 돌아온 느낌도 들고 너무 좋았죠. 그냥. 이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 내 삶 전반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라던가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매 순간순간 좀 더 좋은 답을 항상 저한테 물어볼 뿐이죠. 이제 일본의 유명한 광고 중에 그 마라톤 경주를 보여주는 광고가 있어요. 갑자기 모든 방향으로 다 뛰쳐가는 그 맞아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 방면으로 뛰쳐나가고 달리는 방향이 다르면 모두가 1등이다. 이런 식으로 광고가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거기서 되묻고 싶은 거죠. 왜 1등이어야 하는가? 아무도 뒤에 없으면 애초에 그 마라톤 경주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경주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1등도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적이 좀 나쁘더라도 받아들이고 나는 뭐 좋은 마라톤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럼 그걸로 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한 곡 있을까요? 제가 좀 오타쿠 기질도 있고 일본 문화를 많이 접하다 보니 일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본의 아마자라시라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아메오토코라는 노래를 꼽고 싶어요. 한국말로 아메오토코가 한국말로 이제 비를 부르는 사나이라고 번역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가는 데마다 비가 내리는, 한마디로 이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근데 가사에서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빗속을 웃으면서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뉘앙스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메오토코가 특히 생각이 나는. 한 번씩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본 노래를 많이 안 접해 보긴 했죠. 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고 감사합니다.